이번 이야기는 싫어. 어머니의 옛날 이야기. 어머니께 들었던 예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야기는 할머님에게 들었던 이야기로 두 분의 말씀이 일치하는 걸로 봐서 실화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어렸던 시절은 6.25가 막 휴전되고 평화가 찾아와 농민들도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쟁통에 돌아가시고 할머님과 어머니, 나에게는 외삼촌 되시는 어린 남자아이가 풍요롭진 않지만 일가에서 지원해준 전밭으로 먹고 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농민의 집이라고 해봐야 손바닥만한 마당과 방 한 칸, 그리고 정지라는 부엌 한 칸, 방 옆에 작은 창고로 사용하는 방을 흙벽과 기아를 얹어서 만든 집이었습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서 놀러가서 본 집안 전경이 이러하다. 내 기억에도 이 집이 생각나는가. 그것을 보며 아주 오랫동안 이 집에 살았던 것 같다. 지금부터 어머니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일이 일어났던 날, 나는 방에서 동생을 돌보고 있었고 엄마는 저녁을 하시고 계셨는데 대문 밖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가! 수가! 목소리는 속삭이는 것 같았고 바람결에 잘못 들은 것 같기도 하여 그냥 있었는데 이번엔 약간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가! 수가! 약간 날이 선듯한 목소리에 친구가 밖에 와있나 보다 생각하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몇 시간 전까지 같이 놀던 동네 친구가 무슨 일로 찾을까 생각하며 문을 열고 나가 고무신을 신고 눈을 들어 대문을 바라봤는데 헛바람을 들이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문 높이는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지만 대문이 허리쯤에 오는 걸로 봐서는 대략 3m는 됨직한 여자가 머리에 양동이를 이고 양손을 허리에 얹고 엉덩이를 좌우로 바람같이 흔들면서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키에 흰색 저고리, 검은색 치마, 머리는 전형적으로 5대5 쪽머리에 비녀를 꽂은 여인이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를 양동이를 입고 바람인 양 엉덩이 춤을 살랑살랑 추고 있는 모습은 너무 기괴했습니다. 너무 무섭고 놀라 경황이 없었지만 여름철 저녁을 먹기 전에 해가 길어서 아주 어스름하게 괴기스러운 여인의 특징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엉덩방을 찧어 앉은 자세에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몸은 고정되어 괴기스러운 여인을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굴은 지상으로 찢어지고 올라간 눈은 눈동자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날카로운 코, 길고 얇은 입술에 길쭉한 면상을 한 그 괴기스러운 여인은 계속 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수가, 이년아 이리 나와. 생긴 것과 다르게 목소리는 여름철에 서늘하게 부는 바람인데 부드러웠지만 얼굴은 더욱더 탐욕스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인가? 귀신인가? 고민이 되기 시작하였고 부엌에 엄마가 저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엄마! 목소리는 계속 입안에서만 맴돌 뿐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육실한 년! 사람도 아닌 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이년 썩 물러가라! 갑자기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나오신 엄마는 전쟁통에 살아남은 여장부임을 과시하듯 그 여인을 향해 노발대발 소리를 질러대시고는 급히 창고방에 올라가 창고를 열어젖히고 겨울에 만들어 두었던 쌀아비를 급하게 꺼내어 밖으로 나가시지 않고 허공에다가 미친듯 휘저었습니다. 이년아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 내가 이 쌀이나무로 요정을 해줘야겠다 이년! 그제서야 여성한 목소리를 웃어젖히는 그 여인은 옆으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으나 시선은 계속 날 향해 있었고 요사스럽게 변한 표정은 섬뜩하게도 더 선명해졌습니다. 몸은 멀어져 가면서 고개는 계속 날 향하고 급기야는 머리가 반대로 완전히 돌아가서야 휑하고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라지면서도 계속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동시에 들려왔습니다. 수가, 수가, 같이 놀아. 기다려, 기다려. 이런 송각시가 여기 왜 왔노? 큰일 났구만, 큰일 났구만. 그 말을 들은 나는 아, 저게 처녀 귀신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엄마는 급히 뒷간으로 가시더니 뒷간 문 앞 흙을 속으로 파서 치마폭에 담고 대문 앞에 한 움큼, 방문에 한 움큼 내려놓으시고는 잡고 계시던 쌀아비를 나에게 넘겨주시고, 참고로 나중에 알았지만 치기라 하여 뒷간을 지키는 신인데 성격이 포악하여 집으로 들어오는 귀신을 싫어하는 가택식 중의 하나로 뒷간 주변에 흙을 뿌리며 잡신을 물리치는 효험이 있다고 합니다. 방에 꼼짝 말고 있거라. 귀도 막고 말도 말고 동생 꼭 끌어안고 있어야 된다. 절대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 알아들었지? 만약에 또 들어오면 쌀아비로 힘껏 내리치거라. 방에선 절대 나가지 말고 알았지? 그제서야 나는 울음을 터뜨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근데 어디 가게? 내 앞삼 치문한테 다녀올 거구만. 아까 엄마한테 한 말 명심해야 된다. 참고로 치문은 승려의 다른 말입니다. 신신당부를 하고 창고에서 쌀아비를 하나 더 챙기신 엄마는 그 길로 앞산 오솔길을 오르셨고, 나는 나무로 만든 창호지 문을 걸어 잠그고 동생을 끌어안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미 이때는 해는 져버리고 캄캄한 밤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앞선 치문에 다녀오신다면 왕복 2시간은 걸릴텐데 또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여름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땀을 흠뻑 흘리며 덜덜 떨고 있는데, 수가, 수가, 이년을 이긴다. 그 처녀 귀신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내 귀를 뚫고 머릿속에 바퀴듯 들려왔습니다. 지금 나오면 놀아주고, 안 나오면 내가 들어간다. 내가 들어가면 내가 들어가면 놀린 것 같으면서도 위협적인 목소리로 계속 나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내 귀에 선명하게 들렸지만 직감적으로 아직 대문 밖이란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저는 쌀아비를 움켜쥐고 아직 잠들어 있는 동생을 안고는 바닥에 바싹 웅크려서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러기를 한참 동안 하다가 어느 순간 잠시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벼랑간 집이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마당 안으로 들어온 게 느껴졌습니다. 저것이 마당 안으로 들어왔구나. 어떡하지? 그러더니 더 가까이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웃으면서 나를 꼬셔대고 있었습니다. 수가, 수가, 너희 아빠 있는 곳으로 가자. 네, 얼른 데려다 주마. 네가 그랬지. 네가 그랬어. 찢어버릴 거야. 찢어버릴 거야. 꼬시는 말도 안 되니 무서운 말로 위협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난 더욱 이불을 끌어안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처녀 귀신의 큰 그림자가 방문 앞 창호지 문에 어렁어렁거리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면 어쩌지? 어쩌지? 엄마 빨리 와! 무서워, 빨리 와! 그런데 또 그러기를 한참 동안 하다가 어느 순간 잠시 잠잠해졌습니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방 안으로 들어올 차례다. 공포는 이미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때문이었을까? 들어오면 쌀아비로 엄마가 했던 것처럼 후려쳐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창호지를 바른 문이 미친듯이 떨리기 시작했고 금세 문이 떨어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봉창, 창호지를 바른 창문에 창호지가 찢어지면서 길고 큼직한 손이 쑥 들어왔고 막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이냐 어디 있냐 이냐 머리채를 잡아서 나처럼 얼굴을 늘려줄까? 사지를 길게 늘려줄까? 이러지마! 이러지마! 난 발악을 하며 쌀아비를 휘둘렀고 그것 때문인지 손은 다시 봉창에서 쑥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그 길쭉한 머리가 봉창에서 쑥 하고 들어왔습니다. 목이 더 길어진 건지 봉창으로 들어온 머리는 고개를 빠르게 기웃거리며 미친듯이 웃어댔습니다. 찢어진 눈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입은 여전히 웃고 있었고 급기야는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동시에 들리면서 들어오려고 발버둥 치는지 두 손을 벅벅 긁어대며 고막을 찢을 듯한 불쾌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처녀 귀신의 목소리가 무엇인가 굉장히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 무섭고 개기스러운 얼굴을 쳐다보며 쌀아비를 휘두를 자신이 없어 바짝 엎드려 몸을 숨기기 위해 벽으로 붙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법문 외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나무 아미다바야 타타가다야 다디야타. 어제 오늘 내일 살라 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인데 누구 먼저 할 것 없이 간다고 하여 억울해 할 것 없어. 이곳이 끝이 아니니 형색 고운 우리 아씨 그만하고 가소서. 이런 법령과 넋두리가 한참 이어졌습니다. 마당에서 이어지는 법문 영창이 얼마 되지 않아 귀신의 형체도 목소리도 흔들림도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달려들어와 나를 덥석 안고 덜덜 떨고 있는 나를 달래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쑥이 괜찮나? 많이 놀랐나? 그동안 밖에서 범을 외던 스님이 들어와 머리에 손을 얹으며 아이야 많이 놀랬는가? 난 정신이 혼미하여 아무 대답도 못하고 엄마에게 안겨만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아이 치마를 벗겨주소. 그 말을 않고 엄마는 내 치마를 벗겨 스님께 넘겨드렸습니다. 아주머니 같이 갑시다. 아이야 너도 가자.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니 매듭을 지어야지. 하시며 횡하니 마당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한참 엄마를 부여잡고 울다가 남동생은 엄마가 들쳐업고 방문을 나섰습니다. 스님은 치마를 대문 위에 걸어놓고 무언가를 중얼중얼 거리더니 앞장서 대문 앞을 나가면서 물었습니다. 아이야 오늘 어디서 놀다가 들어왔느냐? 저 다부 언덕에 애들이랑 총알 주우러 갔었어요. 이년아 거긴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 안 줬잖니. 다부 언덕에 총알을 주우러 갔다는 말에 엄마는 역정을 내셨고 스님도 걱정을 하셨습니다. 거기 너무 많은데 죽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찾는다. 일단 가보자꾸나. 다부 언덕은 전쟁 중에 인근 주변에서는 가장 치열했던 전쟁터로 당시 시체는 이미 다 치워져 근처 산에 매장되었지만 총알 같은 것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어 친구들 총알 주우러 어른들 몰래 가곤 했습니다. 어른들은 워낙 흉한 곳이라
애들에게 절대 오르지 못하게 주의를 주곤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다부에는 주변 동네 민간인들도 노역으로 끌려가 많이 죽곤 했다. 그 지역에 전쟁의 광기에 물들었던 군인들이 민간인의 사지를 뜯어 죽이는 못된 짓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부 언덕은 집과 꽤 먼 거리여서 걸어서 한참이나 걸려서야 산기슭에 도착을 했고, 산을 오르는 중에 스님은 가시나무를 꺾어서 한 손에 모아주고 어머니에게도 나눠주게 하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로 놀았던 장소에 도착하자 스님은 뜻 모른 말들을 내뱉었는데 그 목소리가 참 진중하고 엄숙하여 멀리까지 울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옹범. 주문 같은 것을 외우면서 얼마 동안 주변이 돌아다니던 스님은 저기구나! 저기구나! 하시면서 방향을 잡고 급히 걸어갔고 그 뒤를 엄마랑 내가 따라갔습니다. 그때서야 아까 처녀 귀신의 목소리가 울음소리와 섞여 다시 들려왔습니다. 못 간다. 못 가. 나를 두 번 죽이려고. 안 된다. 그 목소리를 들은 스님은 작은 분묘 앞에 서시더니 이제 죽게 해야겠습니다 하고는 정자하고 눈을 감고 중얼중얼 주문을 계속 외기 시작하고 이윽고 가져갔던 가시덤불을 분묘 주변에 다 둘러치고 어디서 났는지 소매자락에서 작은 붕괴 인형 하나를 꺼내 얼굴이 땅으로 가게 뒤집어 놓으시고 합장을 하였습니다. 어딜 가나 같은 인생이지만 어둡고 차가운 날이 언젠가는 거치겠지. 부디 극락왕생하게. 아바르기대 세바라야 사바. 이렇게 하여 그날의 계기스럽고 무서운 하루는 잘 끝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상을 내려오면서 그 들은 이야기로는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 찾기 어려울 것 같았으나 원한이 얼마나 사무쳤으며 스님의 눈이 따끔따끔하여 눈물이 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른 원기도 있었지만 그 손각시만한 원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어머니의 어릴 적 귀신을 겪은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그 이야기를 내 아들에게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주시면서도 그 귀신 모습이 생각났는지 몸서리를 치곤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할머니와는 다르게 겁이 많으셔서 밤길을 혼자 잘 못 다니십니다.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우때에 널 향해 달린다님의 이야기입니다.